오늘은 97주년 3.1절입니다. 3.1 만세운동은 식민지 지배계급의 총각 칼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실로 어마어마한 운동이었습니다. 이는 후에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반영운동, 베트남, 필리핀, 멀리 이집트까지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평화적이었지만 자주적이었고 또한 피로 얼룩졌으나 굴하지 않은 조선인의 기계를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알렸고 중국 상해의 민주공화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로써 수립되었습니다. 3.1 만세운동 정신은 향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4.19 민주정신의 기초가 되었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털을 닦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국민들 사이에 널리 떠돌았던 말이 있죠. 미국 놈들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쏙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해라. 아직도 우리는 97주년 3.1절을 맞은 우리는 3.1 만세운동 이 시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강윤 선생님 대신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여러분 3월 1일 3.1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새벽부터 방송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 당황스럽네요. 일단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해야 하기에 일단 달려봅니다. 뉴스브리핑부터 해보죠. 뉴스브리핑 김일아 아나운서.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3월 1일 뉴스브리핑 달려보겠습니다. 안보리 내일 오전 5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만장일치 예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오후 3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전 안보리 이사국이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이 오늘 밤 회람됐다며 3월 1일 오후 3시 안보리 전체 회의가 개최돼 이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모두 합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의 회의 일정을 전하면서 15개 이사국이 제재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회의 후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의 유엔 주재대사가 공동 브리핑을 갖고 결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대북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재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재안을 검토하겠다며 제재안의 신속 처리에 제동을 걸었던 러시아가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당초 제재안 내용 가운데 내용 일부가 변경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 거래 차단 등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망라됐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취해진 안보리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여 년간 취해진 안보리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로 평가가 됐다고 하지만 한반도의 불안을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도 원하지 않죠. 이 부분이요. 특히 어떤 내용으로 변경됐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 이 부분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물론 만장일치는 예전부터 예상을 했었고요. 자, 다음 뉴스. 북한이 3차례 이상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본격적인 수소탄 실험을 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최소 3차례 이상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상민 연구위원은 오늘 KIDA 발간 주간 국방논단에 게재한 제4차 북한 핵실험의 기술적 평가 및 추가 핵실험 전망이란 글에서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상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최소 3번 이상의 핵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관련 최고 싱크탱크인 KIDA에서 3번 이상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예견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지난 1월 3일 국군화 생방방호사령부가 증폭 핵실험을 예견한 이후 북한은 사흘 만에 수소탄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추가 핵실험은 가능성 면에서 증폭 핵실험 2회, 수소폭탄 실험 1회 정도가 예상된다면서 5차 이후의 핵실험은 시험용이 아닌 본격적인 수소폭탄 핵실험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시험용의 의미가 증폭 핵실험이라고 했을 때 증폭 핵실험이 완성되면 다음은 수소폭탄 핵실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 순서라며 기존 남쪽 갱도와 새로 굴착하기 시작한 갱도는 수소폭탄 핵실험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가면 갈수록 갑갑한 소식만 들려오네요. 앞으로 3차례 이상 추가 핵실험 가능하다. 또 본격적인 수소탄 실험이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남과 북의 권력자는 각각의 남한의 민중, 북한의 인민 쪼겠죠. 예, 그 이익은 권력한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북한이 반드시 핵포기토록 만들 것이다. 선택은 북한 몫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3.1절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념사를 통해서 이같이 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 태세와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핵으로 정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 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 북한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자행한 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믿는다며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 이행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의 필요성도 재차 거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통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평화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네요. 이렇게 국제사회가 제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찾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제재인지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그리고 러시아가 기존과 태도를 조금 달리할 뿐이지 실제로 제재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이러다가 북한과 미국이 갑작스럽게 평화 협정 맺자라고 하면 대한민국 닭줬던 개가 됩니다.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제일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지금 필리버스터 중단 관련돼서 진통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중단을 결정했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막혀 최종 입장 발표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전날 밤 심야 비대위 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계속 입장을 피력해온 이종걸 원내대표를 설득해 오늘 오전 중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회견 시작 9분 전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회견 연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더민주는 뜻깊은 3월 1일 오늘 중으로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라면서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견이 연기된 것은 이 원내대표 스스로 계속하자는 생각이 강한 데다 중단 결정 사실이 알려진 후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온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은수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작은 우리가 했으나 필리버스터는 야당만의 것이 아니다며 의총 소집을 요구했고 배재정 의원도 황당하다. 지지해준 국민과 의원들의 진심에 등 돌려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하경 의원도 힘이 없어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다며 생각과 말까지 억압하는 법을 만들어 장기 집권을 꿈꾸는 세력에게 무참히 짓밟힐 수는 없다며 이 원내대표가 직을 걸고 버틸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 무제한 토론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도 150시간을 이 법이 문제 있다고 국민들께 이야기 드렸는데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것인지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8시 의총을 소집해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양해를 구할 예정이지만 최종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일정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비대위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상당수 의원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처리를 지연시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중단 결정이 번복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쉽지 않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정가선책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내일 본회의 통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진행 중인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오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표결을 위한 의원 출석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계획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당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내일 오전 9시 테러방지법 등 안건 처리를 앞두고 긴급 의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총 직후인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방침입니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처리와 관련해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므로 비상의총과 본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테러방지법은 기필코 통과가 될 것 같네요. 예. 이에 대해서 원유철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수정없이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필리버스터를 불러온 테러방지법 수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가오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필리버스터가 오늘 중단되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을 내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3개월 이상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수용한 만큼 더 이상 수정은 없다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안을 그대로 표결 처리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어 북한인권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도 내일 처리하도록 할 작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좀 더 봅시다. 자, 김종인 대표 위안부 협상 현재로선 고칠 여건은 안 돼. 고칠 여건이 안 되더라도 고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고칠 여건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오늘 작년 말 타결된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해 일단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현재로선 고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3.1절을 맞아 마포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손잡기 정의기억재단 설립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 할머니가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협상을 조속하게 급작스럽게 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은 할머니들의 쓰라린 과거를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는 위안부 협상이 졸속으로 타결됐다고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재협상을 촉구해온 당의 입장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달 취임 후 더민주가 공개적인 언급을 꺼려온 북한 괴멸, 햇볕 정책 보완 발언 등을 잇따라 내놔 정체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할머니들 문제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그렇다고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다며 개봉된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것 자체가 과거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할머니들의 쓰라린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녀상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들 저항을 물리치고 옮기지는 못할 것이라며 소녀상은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지키겠다고 하는 한 정부가 쉽게 다른 곳으로 못 옮긴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못 옮길까요? 예, 이 정부가 못 옮길까요? 맘만 먹으면 충분히 옮기고도 남을 문제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김종인 대표가 만약에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아니라 일반 의원이나 뭐 이렇다고 한다면은 징계받을 만한 발언이 많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당 첫 공천 면접에 전윤철 공관위원장이죠. 한때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삐걱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공천 면접을 시작했으나 최종 심판관 역할을 해야 할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이 오전 면접에 불참하는 등 처음부터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진통 끝에 결정된 공천 시행세 측을 두고도 현역 의원 그룹이나 원외 신인 그룹이 저마다 불만을 드러내는 등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전 위원장은 오는 옛 국민회의 당사였던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첫 공천 면접의 오전 일정에 불참해 이혜영 부위원장이 대신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오전 일정에 불참했다는 게 당측 설명이었고 실제로 전 위원장이 오후 면접부터는 참여했지만 일각에서는 알력설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광주 공천을 각별히 챙기는 천정배 대표와 의견차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제 결정된 공천 시행세 측을 두고도 당내 세력이 저마다 불만을 드러내며 긴장도를 높였습니다. 현역 그룹들은 컷오프 조항이 포함된 것 자체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더민주를 탈당한 인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일각에서는 컷오프 대상 후보 명단이 떠도는가 하면 이들의 재탈당 및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통화에서 컷오프 규정에 대해 지도부의 현역 교체 의지는 이해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제왕적 총재 시절 밀실에서 반대파를 솎아내기 위해 쓰였던 행태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호남개혁 공천을 주장하는 천정배 대표를 겨냥해 천 대표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오로지 정치공학에 빠져 있다며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데는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이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하고 상관없이 움직였죠. 그런데 공천 면접에 제대로 가지 못한다. 삐걱거리고 있다. 내부 분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자, 여당의 이 류화선 전 파주시장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류화선 예비후보가 여성 당원에게 입에도 담기가 좀 뭐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4.13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류화선 예비후보가 여성 당원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류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오후 5시 59분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 여성 당원에게 주어진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어 당원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 3월 4일쯤 이 번호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저를 밀어주십사 전화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류 후보는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해놓은 게 없다는 여론이니까 이번에는 저를 좀 밀어달라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 당원은 류 예비 후보가 이름을 알려달라는 요구도 거절하고 거듭된 지지 호소에도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류 예비 후보는 여성 당원에게 인사를 한 뒤 아이씨 별 거지 같은 X한테 걸렸네. A 거지 같은 X. 이거 거지 같은 X한테 걸리니까 김새 가지고 또 A라는 등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 예비 후보는 이어 이 더러운 걸 내가 왜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 지겹다 지겨워 라고 신세 한탄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 예비 후보는 전화가 끊긴 것으로 보고 혼자 독백을 하듯이 말한 건데 녹취가 됐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통화를 하면서 직접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여성 당원이 불쾌하다면 사과를 할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통화 직전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찾아온 여성들이 돈을 요구하는 등 캠프를 운영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많지 않느냐며 여러모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가 끊긴 것으로 알고 혼잣말로 넋두리한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파주시장을 지내고 국회의원까지 나서려는 인물의 이런 행태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류 예비 후보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근데 김일아 아나운서 욕을 좀 욕같이 해요. 읽지 말고. 네. 예. 이 파주시장 지낼 때 아니지. 파주시장 선거 나갈 때 이 사람 제 옆에서 봤어요. 성격이 좀 괄괄하고요. 이런 욕을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뭐 전화가 끊긴 것으로 보고 혼자 독백하듯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증거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지만 새누리당 이미지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미지에 타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진다는 거죠. 그게 속 터지는 거죠. 자, 대통령 비하 표현도 상관 모욕죄 군형법이 합헌 결정이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까지 군인의 상관으로 보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관 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인 형법의 모욕죄보다 처벌이 세다. 육군 중사 A씨는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글을 9차례 올렸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는 상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데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고 군인 복무 규율도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해 대통령은 상관인 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형법에 상관 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형법의 모욕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농후하다며 군 지휘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려 국토방위와 국가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며 상관 모욕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관 모욕죄라는 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이 계급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죠. 상관 모욕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계급적으로 운영되는 군대와 이 군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 비하 표현 군인은 하면 안 된다라는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민주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결정도 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작년보다 많이 높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7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천 명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월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39만 명, 3,909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지급자는 4천 명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467억 원 증가했습니다. 1,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구직급여 지급자는 46만 5천 명으로 1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지급액은 7,509억 원으로 416억 원 증가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예, 구직급여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언제 받았는지. 하여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직급여라고 해서 오래돼서 얼마를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요. 경제가 안 좋으면 누가 책임이냐. 아유 참. 또 가슴 아픈 이야기 나오네. 대학 졸업해도 무직자 334만 명. 15년 사이 2배. 참 우리 청년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대학 졸업자는 334만 명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15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하면 2배가 됐습니다. 지난 2004년 200만 명, 2013년 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년 또는 3년제 대학보다 4년제 대학을 나온 비경제활동 인구가 더 빨리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문대를 나왔지만 경제활동도 구직도 하지 않은 사람은 94만 명으로 전년보다 2.2% 줄었지만 4년제 출신은 239만 명으로 7.7% 증가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334만 명 중 여성이 243만 명으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결혼과 출산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취업 또는 재취업 단계에서 차별을 받거나 지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기준 71%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에 비해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대학을 나오고도 일을 못하는 사람을 양산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학 나오고도 일을 못하는 사람을 양산하게 만드는 이 교육이 문제죠. 우리 젊은이도 똑똑합니다. 예?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죠. 속 터지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져야겠습니까? 이가 박박 갈리네. 참. 자, 이 경제 요 부분은요. 조금 있다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일 날씨 알려주세요. 수요일인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방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예, 내일 날씨는 오늘보다 비교적 포근하겠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추웠는데 내일 포근해지니까 봄이 이제 차츰차츰 가까이 오는 모양이죠. 봄이 옵니다. 예, 봄을 기다립시다. 아니죠. 봄을 어떻게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자,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김일아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